일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전- 대장동? 예,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혐의가 없던 이재명 수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를 정해놓고 조작한 게 아니냐며 당시에도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지만 검찰이 뻔뻔하게 묵살하고 조작 수사를 이어갔다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장동 수사팀이 갈려요. 예, 원래 이제 대장동은 1기 수사팀이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2기 수사팀으로 바뀝니다. 기존 수사팀 너네 나가. 그렇습니다. 새로 투입. 바뀌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 그렇죠. 네. 수사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관련한 혐의를 단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 이게 핵심이야 임마. 네. 근데 뭐 혐의점이 없어. 근데 왜 2기 수사팀은 갑자기 이재명을 잡아 대장동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뭔가 혐의점이 나왔어.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돼. 수사팀 갈아서 이재명 잡아. 100번 양보하면 이건 내가 이해된다고 봐. 1기 수사팀에서 아예 없었다니까. 뭐 이재명, 정진상 이런 혐의점이 없었다고. 근데 윤석열 정권 되고 수사팀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때는 또 나와. 그러니까 뭐야? 답을 이재명 잡기용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 관련해서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1기 수사팀 책임자가 이 증언을 했어.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용환 검사님? 일기 대장동 수사하셨죠? 예, 예. 일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습니까? 일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에서 수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수사하셨습니까? 전- 대장동? 예, 저는 대장동 본류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일기 대장동을 수사했고 일기 대장동 수사하는 와중에 김용도, 정진상도 그리고 이재명도 혐의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로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와, 이 새끼들 이거 다 잡아놔야 돼. 검찰청 없애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와. 저 정용환 검사 이름은 좀 다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응원하고 좀 격려를 해줘야 될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고검 차장인데요. 네. 지금 이 관련된 감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책임지고 있고 지금 얼굴이 보면은 막 피곤하고 고생한 티가 나잖아요. 진짜 애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서울고검 그 TF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뭘. 너무 늦는 거. 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나 드리죠. 그거 이따가 할 거야. 좀 이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이용우 의원 질문하는 과정이나 다른 의원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강백신 어미준이가 나와가지고 예. 뭔가를 물어보면 예. 너네 왜 이상한 거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압수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속 핑계 대는 게 그거는 일기 때 한 거를 저희가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앞에다 붙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네. 일기 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네가 나쁜 짓 한 거 알아. 아. 그런데 그걸 일기 핑계를 대는 거야. 아. 네. 그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진짜 중요한 장면이 네, 있잖아요. 네. 봐봐. 아니 이재명 혐의점 자체가 없어. 근데 왜 수사팀을 바꿔서 이재명 수사를 하냐고.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 여기 이제 본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왔죠. 네. 들어와서 그놈들이 이제 공소장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공소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요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요게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공소 사실이야. 이기 수사팀이 2기 수사팀. 네. 검사들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나는 거야. 맞지? 네. 자, 공소 사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뭐 공소 사실 어떤 혐의점이 나왔다 칠게. 네.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정진상에 대해서는 조사해야겠지? 보고했다면서요? 맞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들이 봤을 때 어. 보고했다면서. 방금 거 올려주세요. 주어가 정진산 실장. 정진상 실장이잖아. 네.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정진상 실장은 조사해야겠지? 당연 너무 당연하지. 네. 뭐 내가 물으면서도 한심하게 너무 당연한데 정진상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여차저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사 받은 적 없죠? 그런 조사는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아니요, 없시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에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상을 보고했다면 최소한도 정진상 직접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듣거나 두 번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고 녹취 파일이 나오거나 정진상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자 진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공소장 쓸 수가 없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당사자한테 그 양문환 의원님이 그 국조특위에서 그 진행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점잖게 하십니다. 근데 저 때요 엄청나게 화가 질책을 나셨어요. 했어요. 예. 완전 왜냐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네. 그 공소장을 저렇게 쓸 수가 없는 어떤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직접 정진상이 그 진술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네. 정작 정진상의 진술은 직접 청취한 바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는데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양평 의원님이 그런데요 저 어미준 증인이 계속 자기 변명을 합니다. 말도 안 예, 돼. 말장난이에요. 네, 계속 변명을 하는데 양문환 의원님 참다 폭발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그 어미준, 강백신 이 두 사람이 어제 계속 저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어미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을. 그래서 저것들은 저희는- 저런 공소장을 쓰면서 출세해서 저까지 간 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없거든 쟤들이. 어미준이나 한명숙 총리 사건 때부터 등장하잖아요. 네. 역사가 깊어. 네. 최근에 그리고 저렇게 쿠팡까지. 해서 쿠팡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진짜 나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거 보고. 맞아요. 와, 나 진짜 어떻게 정진상에 대해서 이거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소장을 이렇게 쓰냐고. 와, 만약에 당시에 이거 언론에 이거 나와서 봐라. 야, 이거 이재명 이거 빼박 증거 아니냐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썼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 했더라고. 소위 정영학 녹취록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녹취록. 거기에 정진상도 등장 안 해 이름이. 예. 김용도 등장 안 해. 이재명도 등장 안 해. 네. 딱 용자 하나는 있다더라고. 정민용인지 이 뭔 용인지가 있대. 그러니까 앞에는 뭉개고 용 같은 소리가 하나 있어. 김용 아니야. 정민용이 있지. 어디에도 김용도 없고 전진상도 없고 이재명도 없어.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일기 수사팀 정용환 팀장, 당신 이거 녹취 들었냐? 예. 그랬더니 역할 분담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네. 들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똑같이 물었어요. 어미준 강백씨 니도 이거 들었냐? 안 들었대요. 이 녹취를 지들은 듣지도 않았어. 네. 그러면서 조작된 속기록을 속기록에. 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그럼 뭐냐? 이 윤석열 정권이 22년 5월 9일 날 취임한 직후에 네. 곳곳에 현안 팀 내지는 현안 대응팀 생겨요. 국정원에도 생기고 안보실에도 생겨요. 자, 현안 중요한 팀이. 얘기입니다. 들어야 그리고 돼요. 이 검찰에도 현안 팀이 생겨요. 이 자들이 바로 어미준 강백신 플러스 6명과 다른 검사들이 들어와. 해가지고 그 팀에서 하는 일이 22년 5월부터 7월까지 즉 정용환 수사팀 그대로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자료를 다 갖다가 지들이 열람하고 보고 그때부터 조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현안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하명 수사예요. 윤석열이 하명한 거는 다 현안이야. 그러니까 중대 국가적 과제 뭐 이러잖아요. 정권이 출범하면 뭐 전략 과제, 무슨 과제, 중점 과제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 과제, 중점 과제 그런 게 아니고 현안으로 뚝뚝 떨어진 것은 다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수 국정원에도 있는 똘마지들만 뽑아다가 딱 뽑아가지고 해놓고. 자,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 현안이라고 해갖고 검찰 TF를 꾸렸다고 했잖아. 네. 거기서 무슨 뭐 마약사범 잡고 뭐 강력범죄 잡는 현안이 아니고 정적 이재명 제거가 현안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 출범하자마자. 그러니까 모든 감사원도 현안이- 마찬가지지. 예. 모든 뭐 현안이 아니래. 이재명 다 잡기. 그런 거고. 예.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와. 아까 그 정용환 지금 서울 고검장 직무대리거든요. 차장검사인데 네. 어쨌든 그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22년 7월까지 일기 수사팀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어제 확인한 바는 2기 수사팀 22년 5월 달에 정식 발령도 아니고 그렇지. 직무대리로 갑자기 투입돼요. 그런데 어제 진술은 강백신, 어미준 진술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았다. 발령은 고검장, 서울 고검장 발령을 받았고 그러면 직무대리거든요. 그것도 소속이 공판부예요. 공판부는 재판하는 거고 그렇죠. 형사재판. 수사는 내 팀이 아니죠. 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업무지원 형식으로 지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중앙지검 업무지원의 핵심은 결국 대장동 사건 검토. 이재명 잡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보는 지점이 1기 수사팀에서 2기 수사팀으로 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네.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봐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것은 와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기록을 전자기록을 쭉 보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지검장한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 보고서에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보고서일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투입된 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여부에 대해서 기소를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이걸 계속 추궁했어요. 여기서부터 말을 더듬어요. 말이 그렇지. 꼬여버렸어.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계속 간다 다음에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거 특검의 그 영역입니다. 제출 요구했어요.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 그때 당시 이네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네. 정회 시간에 현 중앙지검장이 오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문서로 생산된 걸 폐기됐다라고 하면 무단 폐기했으면 그건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라. 없으면 없는 사유까지 기재해서 내라. 네.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까지 네.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어제의 기조가 자기 변명들은 매우 세밀하게 진술하는데 뭔가 리스크가 있는 진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또 부를 테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살려서 와라. 알겠습니다. 좀 오늘 다룰 게 많아서. 그 시점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국정조사만 보면 좀 어려워. 우리도 봉지욱한테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는 거지. 아니면 이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 우리도 봉지욱 아니었으면 뭔가 싶을 거야.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배경 그래서 설명하기엔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다 되고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봉지욱이랑 같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2022년 9월 남욱 변호사 위례 신도시 건으로 기소할 당시에 정일권이라는 검사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어요. 정일권 부장 검사가 남욱을 협박을 했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 무시무시한 내용. 그거 다시 한번 남욱의 법정 진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와, 맞아, 기억나요. 심지어 남욱은 법조인인데도 얼마나 무서웠겠냐. 네.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걸 당해봐라. 오줌 지립니다. 그럼요. 저 조폭 같은 정일권이가 이번에 나온 거야. 어제 나왔어요? 나 처음 봤어. 정일권이 나왔다. 정일권 나왔는데 이 검사놈들의 진짜 혓바닥은 다 뱀의 혀야. 아 진짜 나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요거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욱 씨에게 당시 이야기했던 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적이고 인도적인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지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몇 날 며칠 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정일권 검사가 총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지금. 나온 증인들 중에 제일 잘못한 검사예요. 정일권 검사 아시겠습니까? 와, 저놈은 지 자녀 유무도 말해주기 싫어해. 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저거. 저 옆에서 하루 종일 저 발언이 한 번이 아니고요. 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의원들이 저 발언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앞에 세웠어요. 저 발언을 계속 일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된 말로 좀 뚜껑 열리더라고요. 아, 진짜 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안 해. 나중에는요 발언이 살짝 바뀌는 게 자기가 배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자기 법조 선배들의 얘기를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면서 배를 가른다는 얘기가 어딘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취지가 전혀 반대긴 한데 네. 계속 추궁해서 이제 확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날 진술한 게 2박 3일 동안 소위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에 계속 가둬놓은 상태에서 밤에 그렇죠.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완전히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예.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말이 됩니까? 다 아니, 아는데 혼자 모르는 그리고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 남욱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다 했잖아. 근데 검사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상하지. 물에서. 압수를 통해서 남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온 거야. 그거를 포렌직에 갖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을 갖고 꺼내는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돼요 이런지? 그렇게 해서 보여준 지네들의 거예요? 자체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건과 상관없는 거는 바로 폐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정말 나쁜 놈. 놈들이 뭘로 협박하면 애가 입장을 바꿀까 그렇죠.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밤늦게 구치감에 가둬놓고 아들 사진 보여주자. 그거 인질범들이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돼. 제일 그 붕괴하는 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너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뼈다귀 10개만 부러뜨릴게. 이게 인도주의적이에요? 오장육부 배 안에는 11개의 장기가 있는데 싹 걷어내버릴까 그중에 몇 개만 걷어내버릴까 그 이야기잖아요. 환부를 드러낸다는 게. 네. 그게 너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겨우 걸어가기만 할게. 그거 저기 정보사에서 고문 문건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거의 100%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받는 사람 옆방에다가 아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 그리고 너 자백 안 하면 이 사람들까지 다 간첩을 하겠다라고 해.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저것들이 그대로 하면서 저거를 지네들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특수수사기법이라고 그래.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일관 자식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보여주면서 나도 인도적 차원에서 너한테 배려를 하겠다.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지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고 싶더라고. 세상에 이런 저런 놈들이 나쁜 놈이 이제 있어. 남욱이가 이제 배신한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꿨는데 만약에 말을 안 바꾸면 지가 남욱 아들하고 전화 연결시켜준다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어? 그럼 아빠 우는 소리 하게 만들고. 너무 끔찍하다 진짜. 이거 그게 인도주의적이래. 아빠하고 아들하고 전화 연결해주면 그 인도주의적이에요? 야 이거 말을 잃게 되네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이제 검사들이 너무 무서운 게 자기들을 잘못한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 예,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 너무나 이렇게 저놈 얘기할 때도 보면 평온한 표정으로. 네,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은 얼굴이 무섭게라도 생겼잖아. 이 사람들이 양복 입고 막 학벌 좋고 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제 저는. 저게 기술이에요, 쟤들은.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떨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뻔뻔하게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스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네. 인도주의란 말이 제가 좀 과했습니다면 뭐 얼마나 과했어. 많이 과한 건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밀리니까 아예 인도주의하고 머리 치는 거야. 방어선을. 나는 잘해준 거야. 이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해준 건데 왜들 화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택도 없는 거 갖다 붙여. 한동훈한테 너 비밀번호 왜 안 까? 그러니까 헌법에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다른 가치를 내세워 가지고 그 본질을 흐려. 머리들이 어떤 한 측면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이게 이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시도. 야,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사실 이제 이거를 보고 들어간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일단 그 서울고검 TF 쪽에 있는 자료를 다 지금 이첩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종합 특검에서 네. 결정적으로 뭐 여러 자료를 일단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했다는 정황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거고 이시원 이름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 아는 건데 저는 결정적으로 김성태 그 전 쌍방울 회장 있잖아. 네. 이게 핵심이 뭐야? 마닐라에서 네. 리호남을 만나가지고 그렇지. 김성태가 방북 비용 70만 달러 건넸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거를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자료를. 그렇지. 안 줬다는 거지. 근데 누락했어. 의도적으로 안 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에서 안 맞아 들어가잖아, 이 조각이. 그리고 이제 2차 종합 특검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은 이거는 국정원과 검찰이 둘이서 싸바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자료를 누락하고 이런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누락시키라고 했다. 그렇지. 그게 누구냐? 뻔하지. 윤석열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윤석열의 명령은 누굴 타고 내려갔을까? 뭐 이시원 이름 나오고 별 뭐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만 국정원은 사실 그때 봉지욱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
그 리오남 안 왔다 필리핀에 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그럼 김성태는 도대체 이 사건의 원래 진실은 뭐냐? 얘가 주가 조작하려고 했잖아. 그렇지.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을 삥땅 치려고 했었어. 그 삥땅 쳐가지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이래가지고 돈 잃고 이런 거거든. 네. 이게 핵심이야. 그렇지. 이 사건을 지금 이상하게 지금 틀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거든. 이거 기획에 이제 요 사건을 네. 이재명으로 틀었잖아. 그렇지. 응? 네. 그 기획에 만약에 용산이 아주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돼 있다. 네. 죽여야죠. 그리고 검찰 쪽 라인은 누굴 타고 내려갔을까? 한동훈을 타고 내려갔을 것이다. 저는 뭐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네. 뭐 중요한 포인트는 2차 종합특검에서 이 사건을 이첩해 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 정쟁용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쪽이 특검이 그런 식으로 운용되면 되느냐. 뭐 이건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하는 박상용 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이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2차 종합특검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권영미 특검보고 나와서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종합특검은 법률로 그러니까 윤석열에 관련된 것을 수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하고 관련이 없으면 들여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뭐 국정원, 국가안보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관 등등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국정원이 정보를 누락시키고 혹은 왜곡시키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의 그 헤드쿼터가 어디냐?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헤드쿼터냐? 아니면 국가안보실이 헤드쿼터냐? 아니면 그도 이상 그 대통령실, 대통령 혹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부분을 의심하고 여기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게 이첩이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건드린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죠. 검사들이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위에 부장검사, 그 위에 뭐 지검장, 그 위에 서울중앙지검장, 그 위에 뭐 차장검사, 그 대검차장, 그 위에 대검찰 총장 뭐 이런 사람 쫙 있고 네. 검찰 라인만 넣냐? 저쪽에 국정원 라인 쫙 있죠. 네. 예. 국정원 쪽에서 북한 정보 흘려준 애들 있어. 네. 근데 그것도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유리한 거는 안 주고 예. 불리한 것만 조작해서 넘기고 이 네. 짓을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유모 부장검사가 그렇게 했다고 이름을 깠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 사람도 검사가 파견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도 보면 그 당시 이복현 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수사를 뭉개도록 사실상 금감원에서 태업을 했다. 네. 근데 이복현도 검사 출신입니다. 아. 전부 검사 라인으로 대통령실 휘하로 라인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이너서클이 그렇지. 곳곳에 요직으로 퍼져서 검찰이 늘 하던 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조지고 내가 빼줘야 할 사람은 가리고 그렇죠. 했던 것을 모든 자리 다 했다. 그 제가 이제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당시 용산에다가 윤석열이 좋아했었던 대검 중수부. 예. 검찰 개혁하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하기 전에 중수부에서 수사팀장도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던 그 중수부를 용산 대통령실 사실상 차린 거다 이거. 새로 거기에 우리 이시원이도 데려오고 맞아요. 주진우도 데려오고 예, 한동훈 법무장관 보내고 한동훈 법무장관 보내고 네. 사실상 용산 중수부를 차려놓고 예. 용산 중수부장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아, 내가 직접. 윤석열 중수부장이 현직 때 못 해본 중수부장. 예. 대통령이 돼서 난 대통령은 뭐 궁금하지 않아. 네. 뭐 경제하고 외교하고 이런 거는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하지만 누구 조지는 거는 너무 좋거든. 네. 심지어 난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내가 조지고 싶은 사람을 조질 때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어. 예. 나는 그냥 조지고 싶으면 이재명 조진다. 네.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용산 중수부장 윤석열이 지휘를 하고 그 밑에 애들이 쫙 움직여가지고 네. 한 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아. 정보기관부터 뭐 금융감독원까지 전부 다 동원된 네. 기획수사 아니냐. 이러면 이게 초대형 국정농단. 네. 이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국정농단의 이제 퍼즐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결국 모든 직책에 검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정권 교체가 돼서 네. 이 부분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 최근에 국회에 등장했었던 그 교도관들. 외부의 물품을 반입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반입했습니다. 그 교도관들의 증언을 있었어요. 그걸 내가 안 된다. 따졌어? 네. 내가 안 된다라고 그 본 실명을 까고 다 증언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곳에 검찰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허술한 부분 다 튀어나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잡아 조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몇 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소 잡을 때, 닭 잡을 때 칼을 동일하게 쓰십니다. 항상 공평한 큰 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칼. 네. 이걸 쓰시기 때문에 깔끔하게. 특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깔끔하게. 특검에서 아니니까요.